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3월 7일 밤입니다. 그동안 제가 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좀 뜸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그 바쁜 이유가 아이들 이제 전국적으로 교육 현장들을 살펴보면서요, 컨설팅을 통해서요, 사태를 잘 파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자,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많은 투자를 하고 공부를 신경을 쓰고 공부를 시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교육 현장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태를 잘 파악하다 보니까요. 결론은 교육 그 환경이나 그 교육하는 과정이 많이 바뀌었다. 교과 과정이 바뀐 것보다도요. 그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할 때는 내가 공부했던 것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그 많이 지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난날 오래 전에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상황이에요. 뭐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한 학년 한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거의 100명이 가까웠거든요. 한 선생님이 100명 가까이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만한 수업이 진행이 되려면요. 이 폭력과 이 윽박 지르는 거 없이는 진행이 잘 안 됐겠죠. 100명이 한마디씩만 떠들어도 그냥 교실이 시끌시끌해서 제대로, 그렇지만 그런 교실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애들도 뭐 원상 폭격이라는 것도 하고요. 뭐 별별 체벌을 다 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왔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한 반에 한 20명 내외, 20명이 거의 안 넘는 반도 많죠. 그런 교육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에 부모님이 겪었던 그 교실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90년 말부터 이제 열린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길러서 그 개성을 키워주자. 뭐 교육의 목표는 좋아요. 그래서 그 열린 교육이 시작을 되면서요. 서서히 달라진 게 학교 시험이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리고 중학교 때와도 또 중학교 1학년까지 또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때 대충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시험이 있었으면은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자기 성적이 들려면 수치심도 있고요. 굉장히 상대 평가니까요. 물론 점수는 절대 평가겠지만요. 동급생끼들끼리 점수가 공유가 되면서요. 나는 뒤떨어졌고 다른 아이는 앞서고 이런 데 대한 그 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걱정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교육 정보를 또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주 주변에 있는 범위 내에서 듣지만요. 아니면 지방에 있는 경우에 특별히 서울권에 수도권에 그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듣는다거나 그렇지만은 지금은 전국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SNS도 많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각자 스스로가 고급 정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캐치해서 어머니들끼리 공유합니다. 이제 그런 걸 듣다 보면 공부를 안 시킨 부모들은 걱정이 되죠. 심지어 초등학생 부모들도요. 자,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 못 따라가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일단은 중학교 와서 국어 시험을 쳐도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95점, 100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과목은 걱정을 덜 하죠. 자, 주로 몰리는 곳이 영어하고 수학이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고등학교에 입학한 형이 있었어요. 저하고 3년 터울인데요. 형은 이제 명문고등학교에 2학년 과정 여름방학 때 교재나 문제를 가지고 온 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저걸 어떻게 풀지? 저런 걸 언제 배워서 저렇게까지 명문고등학교니까 저렇게 하는가?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중학교 그 마인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년별 착착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중3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2의 그 커리큘럼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 감히 상상도 못했다는 거.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저 정도를 할 수 있었던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이때가 되면 이런 걸 하는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게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할 때 요즘 또 뭐 핫한 게 뭐 학점제, 고교 학점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입시 제도가 생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결국은 교육 과정을 제대로 공부한 애들이 명문대를 갑니다. 학점제에 맞춰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옛날에도 그 비슷한 그 과정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고등학교 그 내신 성적을 수미양가로 하자 이랬더니까요. 서울에 이제 그 명문대 Y대의 최종 합격자의 점수를 봤더니 거기에 내신 점수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 수능 500점 내신 500점을 그 내신 점수를 가지고 환산을 했을 때 그 내신 점수만 딱 놓고 봤을 때요. 최종 합격자의 평균인 500점 만점에 499.6인가 3가 그랬어요. 0점 몇 점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요. 웬만큼 공부하는 뭐 시골 학교든지 전부 다 전 과목을 수를 가지고 오더라. 수. 그 대학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요. 0점 몇 점, 이 400점 만점을 500점으로 환산할 때는 한 문제당 3점짜리예요. 그 한 문제가 내신을 만점을 만들고도 0점 몇 점, 그럼 반 문제만 더 맞춰도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요. 어떻게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교과과정 공부를 제대로 한 애가 차지하게 되더라. 뭐 어떤 시절에는 뭐 졸정제로 졸업정원제에서 그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대학을 무제한으로 뽑게 해놓고 졸업을 제한한다. 이제 그 교육 현실에서 정치인들이 하기 싫은 거 그걸 대학에는 넘겨버렸죠. 그렇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졸정제에 그 부풀려서 들어갔던 애들 다 개 탔죠. 명문대에 못 갈 애들도 명문대 가가지고 어떻게 개개 뜨니까 졸업은 되더라. 그래서 그런 간판을 들고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거는요. 거의 99.999%는 교육과정을 무시하더라. 그래서 제가 멤버십을 하고 있거든요. 저 멤버십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다 보니 다들 시간 없다고 그래요. 정신 없다고. 선행 꿈도 못 꾼다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다른 과목 다 무시하고 영어하고 수학만 한다면요. 얼마든지 선행은 갈 수 있어요. 선행은. 진도 쫙쫙 빠져나가죠. 그렇지만 대학은 국어하고 수학, 아니, 영어하고 수학으로 가는 나라는 아니죠. 그것만 잘해서. 또 그걸 선행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도 안 보고,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도 안 보고, 그리고 중학교 가도 뭐 서로 성적표 발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만 알고, 심지어 빵점을 맞아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니까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로 가서도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속된 말로 저 새끼 저거 중학교 때 빌비 싸던 놈이 고등학교 가서 웬일이야?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과정은 갑자기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경험들이 싹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데 예전에는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하교할 때까지 무조건 교과 과정을 빡 채워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동아리서부터 무슨 활동도 많고요. 뭐 수행평가니 뭐 과제니 무슨 발표니 그래서 교과 과정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와서까지 과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국어, 영어, 수학은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만 밟아갈 때 그게 성공하는데요. 국어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국어 한 과목만 빼놔도요. 얼마든지 선행 나가고 쫙쫙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어 한 과목 제대로만 해도요. 시간 부족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어쩌면 많은 부모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이끌어갈 상황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내 아이를 어떻게 지금 진행을 시켜왔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3이 고2짜리 고2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은 보면 너무너무 하늘나라 같은 학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가 가지고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3학년 책 봤으면 기절을 할 노릇이에요. 감히 꿈도 못 꿉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애들은 무슨 교육 과정 진행하는 것도 많이 과학적으로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냥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숙달을 해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너 이해했니? 그럼 다음 또 이해했니? 알아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숙달이 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난 게 이 기억에서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원히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열린 교육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런 교실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요. 공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어떤 유명한 참고 써가지고 공부하고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두 번째예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무난히 학교 생활하고 성적이 나오니까요. 제가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들한테요. 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자, 오늘 학교에 3월 7일 날 그 학교에 가장 먼저 온 아이는 누굴까요? 하는 걸 뭐 이렇게 자료에 있다고 치면은요. 그거 보고 좀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말들을 기억하니?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최초로 온 아이 학생을 얘기해. 그러니까 아이도 틀렸고 가장 먼저를 최초로 바꿔놓고요. 학생을 아이로 서로 둔갑을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무엇을 배우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핵심을 받아들이고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대충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력을 체크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이를 교육과정, 교육에 있는 그 영어, 수학, 뭐 사회과학을 가르쳐 놔도요. 아이는 어설프게 받아들여 놨습니다. 전부 다. 입시 문제에 있어가지고 부모 때하고 요즘 아이들의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요즘 아이들이 보는 시험 문제 차이점은 옛날에는 그냥 암기예요. 딱 이렇게 암기해서 단답형으로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은 풀고 없으면은 못 풉니다. 답을 못 냅니다. 그게 고등학교 대입까지 그냥 이어졌어요. 거의 다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험은 잘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도 문제를 보고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집중을 해서 문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3 때까지 그냥 방치했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모르고 방치했을 때는 고3 때는 절대 안 바뀝니다. 못 고쳐요. 그래서 아는 문제 틀리는 게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공교육이든 사교육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큰 부분을 부모가 아니면 지금은 못 잡아줍니다. 부모가 아니면. 현실이 그래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내 아이의 부족한 집중력을 개선해줄 어떤 교육 시스템도 없다. 이건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출발한 게 초등학교 멤버십이거든요. 이제 곧 중학교 멤버십이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멤버십에서 뭐 중요한 걸 배우든 안 배우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부모님이 정확히 알고 아이를 이끌어줄 때 성공을 하죠. 아마 제가 그 멤버십에서 초등이나 중학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에 따라서 교과과정을 진도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탄식을 하고 탄성도 지르고 그럽니다.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자, 모든 부모님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좋은 대학 1점 무식이라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요. 일단은 교육과정 잘 치르고 거기에 맞게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더 높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행복의 사실은 지름길이죠. 그렇지 않고 뭐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확률은 극히 낮은 거를로 몰아내는 부모는 없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같은 공을 들이고요. 비용도 들이고 고민도 하고 신경을 써서 내 아이를 이끌어준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문제풀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 때는 어떤 문제를 한 문제를 풀더라도 100이라는 공을 들여서 푼다고 보면은 요즘 애들은 거의 그 수치가 50 이하입니다. 틀려도 뭐 그냥 가르쳐 주니까. 맞아도 뭐 그냥 맞았구나. 제일 심각한 거는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과정 과목 중에서 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과목 중에서 문제 풀이할 때 내가 답을 확신할 수 있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이건 계산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답을 확신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많은 애들이 자기가 확신을 못 합니다. 맞을 거야 이래야지. 이거는요. 부모님이 답을 채점해 주면 보면 알아요. 이건 제가 한 12년 전부터 터득한 건데요. 그 전에 애들은 문제 풀어 이래가지고 답 풀려고 그러면 정답이 수치가 수학에서 20이 나오면 답하면 20 이래요. 확신을 가지고 20 이렇게 딱 부르는데 그 아이들 억양 톤이요. 요즘 애들은 20, 20 이래요. 뭔가 잘못된 교육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수학을 할 때요. 그 과정에는 문제풀이를 생략을 하고 암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학은 자기 문제풀이 과정을 쭉 보면 하다가 중간쯤에 틀릴 거 이상한 수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올라가서 보고 여기서 잘못됐구나 바로 잡아내잖아요. 이것이 많은 애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틀리면 선생님이 풀어주니까. 그리고 책에다 문제 풀고요. 문제를 봐도 식을 세울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물론 객관식보다는 우리 때는 서술형 문제라는 게 없었어요. 주관식이죠. 주관식이라고 문제를 어렵게 낸 거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만 선택형으로 그 선택을 지문을 없애버린 거죠.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좀. 요즘 애들은 서술형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줘요. 뭐 가로 이렇게 가로 그것도 틀리면서 서술형을 못한다. 이거는요 수학 배우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좀 고쳐줘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요 이제 전 과정에 내 아이가 학년에 연령에 현재 상황에 맞게 착실하게 준비를 유리하게 해가는 방법들은 멤버십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를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어. 중학교 가면 1학년부터 시험 보면은 그냥 뽀록이 나죠. 큰일 났다.
그런데 현실은 다행히도 거의 전국의 모든 거의 뭐 안 그런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중1 때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을 이런 조건을 이때 부모님이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실력을 차분히 처음부터 끌어올려주면 됩니다.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 어렵지만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들이 보는 책, 국어책이 어렵지만요. 그 나이가 되면은요. 다양한 그때까지 배웠던 다양한 전과목에서 배웠던 게 힘이 돼가지고 그때는 쉽습니다. 지나간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요. 열흘 만에 끝내는 초등수학. 자, 이거는요. 전번에 제가 이 책을 소개했는지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열흘 만에 끝나요. 중학교 1학년이 보면 열흘 만에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6년씩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 기저 TV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은요, 제가 하는 이야기 잘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는 게 내 아이가 행복해질 거예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요, 지나간 교육 과정을 빨리 따라잡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1학년 때부터 제대로 열심히 해온 애들한테 그 아이들만큼 성과를 못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력. 그렇지만 1년 동안 또 어머니가 다그치고 나머지 3년 동안 또 다그쳐가지고 잡아준다면 또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겠죠.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다른 애들이 하지 않는 정상적인 공부 방법으로 집중력과 꼼꼼함을 키워준 애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달고 갑니다.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게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께서 잘 훈련시킨 애들은 중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다른 애들하고 다른 애 얘는요. 어떻게 얘는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꼼꼼하고 집중력 있고 이런 애들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컨설팅 받는 부모들은 그런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공부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길을 들여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뭐 비등한 예로 중학과정을 올라가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요즘 사춘기라서 그런지 공부가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처음부터 열심히 해온 애들은 사춘기 못 느끼고 갑니다. 공부하기 바빠가지고요. 툴툴거릴 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은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세월을 보내죠. 그때 그렇게 되면 학력이 처지는 거예요. 아이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도 몇 달간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요. 나름대로 현실 교육, 현실 파악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 찾아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게 또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 때는요, 처음 2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놔두고 이렇게 하면 피곤하고요. 공부하는 과정이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아이들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쪽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면요, 또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탈락을 해요. 학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이끌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제가 말을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제가 전해드린 이 정보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면은 정말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